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에 한해서 규제 지역만 그 전매 제한이 아예 이제 금지였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그래도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그런 전매 기간 강화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법인 부동산 거래 그런 감시 강화, 뭐 말이 좀 그런데요. 뭐 신고 같은 거,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신고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 유입으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 20대 1을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분양권 뭐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일단 청약을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분양가를 보면 주위 시세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높은 청약 경쟁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청약에 대한 이 관심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청약 과열 단지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매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고요.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분양을 받은 후 6개월 이후에는 이제 팔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팔지 못하는 것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열 억제 권역뿐만이 아니라 성장 관리 권역, 위 아래쪽에 있는 성장 관리 권역까지도 이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 도심 중심으로 해서 비규제 지역이어도 전매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하는 것은 지금 2020년 올해 8월까지 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서 이 8월 이후부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매 제한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청약 전매 제한을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사실 청약 과열 현상이 살짝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 물건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 분양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금의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금을 치를 긍정적인 뭐 전체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전매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유가 있는 수요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 과열 현상은 살짝은 완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수요만 청약에 도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청약을 여기저기 다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것만 넣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입지가 좋은 그러다 보면 이제 분양 시장도 이제 양극화가 될 수 있다라는 현상도 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청약에 도전하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다 보면 보다 좋은 그런 청약에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분양권하고 그리고 입주권 좀 다른데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목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분양권도 어차피 이렇게 목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목돈이 들어가는 입주권으로 그 수요가 몰려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입주거 가격 상승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실행을 이 8월 이후에 분양하는 건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이제 뭐 적용이 된다고 치면은
전매가 가능한, 그나마 가능한 8월 이전에 이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청약이 정말 초과열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송도, 그 부분이 이제 그럴 텐데,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 입주자 모집이어서 워낙에 공급 잔여 세대가 적기는 적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신청을 했죠. 청약 접수를 했죠. 그래서 어떤 그 평수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만 8대 1이라는 정말 네, 기함을 할 숫자이죠. 이렇게 청약이 초과열이 될 수 있는 이미 지금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전에 분양하는 거는 정말 과열을 넘어서 연기가 난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핀셋 규제죠. 처음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만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 외에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 외에 지역에 청약이 더 이제 몰리게 되는 풍선 효과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규제에 따라서 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상을 해서 좀 청약 실수요자분들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부동산 거래 감시 강화입니다. 네, 지금 개인의 이 부동산 매매 그리고 임대 행위가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죠. 지금 지금 정부 들어서 2017년도 5월부터 계속 이제 규제책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근데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사서 이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중과 부분이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탈세로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나온 개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법인 그리고 미성년자, 외지인 이 주체가 되는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법인 주택 매매할 때 이제 별도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이제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법인일 때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이제 법인 주택 거래 시 그 신고 서식 요거를 좀 보면은 법인이 개인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과 그리고 법인 따로 이제 이원화 시켜서 신고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2020년 지금 2020년이죠. 5월 중에 4달 내로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법인의 기본 정보, 설립 시기라든지 자본금, 그리고 임원 정보, 주택의 구입 목적, 주택 구입 목적, 사업용이다, 이런 구체적인 거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고 사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지금 현재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지역 그리고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은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이제 개인한테 판다라고 하면은 법인이 들어가면 일단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가 이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필수는 아니라는 거. 3억 원 이상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은 이제 6억 원 이상 이럴 경우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이 이제 법인한테 판다 그러면은 무조건 법인이 들어가면은 실거래 신고 다 이제 들어가고 자금 조달 계획서 법인이 사면은 이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인하고 법인 그리고 미성년자 외지인 이런 그 거래 이제 주체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조사를 이제 특별 조사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제출되지 않은 그런 거래건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12.16 대책의 이제 수도권 남부권의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 등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21번째 규제책입니다. 근데 21번째 이 부동산 규제책이라는 거는 정말 정부의 부동산을 꼭 잡겠다라는 이제 굳은 의지도 보여지지만 실제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본인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소중히 이제 지킬 필요도 있고 이제 불리실 필요도 있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규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은 우리가 잘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